빌라 메디치의 정원, 다리아드네의 집.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가 이탈리아 여행 중 로마에서 메디치 가문의 별장 정원을 그린 두 점의 작은 풍경화 중 하나이다. 한낮의 강한 햇살은 그림자들이 수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며 그 빛은 신록의 어린 가지들 사이를 흘러 인물과 중앙의 아리아드네 조각상 위로 쏟아진다. 멀리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숲과 아담한 별장이 아련히 보인다. 은은한 회색과 올리브, 그린이 어우러진 상쾌한 색채, 맑은 공기 속에 가득한 해방감, 가벼운 빛의 울림, 그리고 자연에 스며든 듯한 반투명한 인물의 표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그림 전체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마치 코로 혹은 피사로의 풍경화를 넘어서는 듯하다. 현실을 따르되 현실보다 더 감각적으로 재현된 이 장면은 고요한 정원 속 자연의 숨결과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로 녹아드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거울의 비너스. 이 작품은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비너스, 그리고 그녀의 거울을 들고 있는 큐피트를 주제로 하고 있다. 여신의 어깨에서 등을 타고 흐르다 허리와 다리로 이어지는 창백하고 유려한 곡선은 보는 이를 매혹시킨다. 등을 드러낸 채 눕고 있는 비너스와 장밋빛 큐피트는 거울을 사이에 두고 함께 바로크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낯빛 시트가 전하는 육체의 무게감과 진홍빛 커튼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대비는 화면 전체에 긴장감과 고조된 감정을 불어넣는다. 거울은 진실과 허영의 상징이자 동시에 화면에 깊이를 부여하고 직접 볼 수 없는 여신의 얼굴을 우리 눈앞에 비춰준다. 이처럼 보는 이와 비너스 사이에는 시선의 교차가 펼쳐진다. 1914년 한 여성에 의해 비너스의 등에서 허리까지 7군데가 훼손되는 사건을 겪었고 이후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여전히 육체와 정신, 현실과 반영, 사랑과 자아를 동시에 담아내는 신비로운 조형의 결정체로 남아있다. 마르가리타 공주.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가 마르가리타 공주를 그린 초상화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그린 첫 작품이다. 공주는 검은 레이스 장식과 은회색, 살구빛 비단 옷을 입고 동양풍의 융단 위에 귀엽고 단정하게 서 있다. 그녀의 뒤에는 녹청색 커튼이 우아하게 드리워져 공간에 깊이를 더한다. 테이블 위 화병에는 분홍, 노랑, 파란 꽃들이 풍성하게 꽂혀 있고 바닥에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떨어져 있다. 흩어진 꽃잎들은 형태가 흐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감과 존재감을 여전히 또렷이 지닌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섬세한 색채와 구성, 어린 공주의 고요한 표정 속에서 다가오는 아련한 서정성을 담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어린 공주는 상쾌한 아침이면 꽃을 따며 놀았다고 전해진다. 바로 그 순간의 기억이 이 초상 안에 고요히 녹아들어 있는 듯하다. 벨라스케스는 단순한 초상을 넘어 공주의 순수함과 그 시절의 정서를 은은하게 캔버스에 새겨 넣었다. 필리페 4세의 흉상.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가 남긴 필리페 4세의 마지막 초상화로 국왕이 50쯤 되었을 때 그려진 것이다. 어둠이 지배하는 간결한 구성 속에서 벨라스케스는 정치에 지친 군주의 불우한 만년을 조용히 영원화시켰다. 무기력하게 보이는 눈빛과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 부드럽게 흐트러진 금발,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 특유의 뾰족한 턱과 두툼한 입술이 인물의 슬픔을 더욱 강조한다. 이 멜랑콜리한 얼굴은 몰락해가는 에스파니아 제국의 그림자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하다. 검은색 웃옷에 새겨진 대담한 선들은 절제된 화면 속에서도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다. 화려함은 없지만 조용한 비애와 무게감이 고요하게 흘러나오는 이 초상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국왕, 그 고독한 내면을 섬세하게 비추고 있다. 벨라스케스는 한 시대의 권력을 초월해 인간의 깊은 내면과 쇠락의 미학을 이 한 점의 흉상 안에 담아냈다. 아라크네의 오화. 벨라스케스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치 구도의 마술사처럼 신화적 주제인 다라크네의 오화를 현실적인 직물 공장의 한 장면에 녹여낸다. 전경에는 예술의 여신 미네르바와 기술의 여신 아라크네가 직물로 겨루는 모습을 좌우에 배치하고
후경에는 미네르바가 아라크네를 거미로 변신시키는 순간과 리디아에서 온 3명의 여성을 함께 그려 넣었다. 가장 안쪽 벽면에는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하는 장면을 그린 테피스트리 에우로페의 납치가 장식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신화화가 아니라 그 내용상 기술에 대한 예술의 승리 혹은 절대 권력에 대한 충성과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상징적인 우화이다. 현실적인 묘사 속에 신화적 진실을 끌어들인 이 그림은 인간과 신, 재능과 겸손, 권위와 반항의 복합적인 갈등을 깊이 있게 그려낸 걸작이다. 마르가리타 공주. 이 초상은 벨라스케스의 만년 작품으로 필리페 프로스페로 황태자와 좋은 대조를 이루며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1세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되었다. 마르가리타 공주는 은빛 레이스로 장식된 호화로운 푸른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왼손에는 부드러운 모피를 들고 있다. 그녀의 뒤편 어두운 배경 속에는 금박 사자상이 희미하게 빛나고 절제의 상징인 커다란 시계의 하단도 함께 드러나 있다. 차가운 블루와 은회색이 어우러진 화면은 수채화처럼 부드럽고 유려하게 흐르며 특히 흰 소매와 옷깃, 그리고 짙은 녹색 리본의 묘사는 벨라스케스 만년 화풍의 절정에 이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어린 공주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듯 깊고 단정하게 정제된 선들과 절제된 색채는 단순한 왕실 초상을 넘어 한 시대의 기품과 정서를 품고 있다. 벨라스케스는 이 작품을 통해 유년의 순수함과 제국의 위엄,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깃든 섬세한 아름다움을 조용히 전하고 있다. 필리페 프로스페로 황태자. 이 작품은 4살의 요절한 황태자 필리페 프로스페로의 초상이다. 연한 장미빛 의상 위에 흰 에이프런을 두른 황태자는 오른쪽 뒤편의 쿠션과 모자에 이르는 대각선 구도 속에서 강아지가 누워있는 작은 의자 옆에 조용히 서 있다. 배경의 어둠은 어린 황태자의 존재를 더욱 또렷하게 부각시키며 창백한 피부와 옷자락 사이로 스쳐 보이는 은은한 장미빛이 생기를 더한다. 빛을 받아 반투명하게 비치는 에이프런의 표현은 특히 섬세하고 절묘하여 벨라스케스 특유의 부드러운 붓터치를 느낄 수 있다. 병약했던 황태자의 허리에는 병을 물리친다는 향료 주머니와 마귀를 쫓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어 그의 연약한 삶에 깃든 불안을 조심스럽게 암시한다. 이 초상은 한 아이의 여린 생명과 그를 감싸려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화려함 대신 조용한 애도와 보호의 기운이 스며든 이 작품은 어린 생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애틋하게 그려낸 초상의 걸작이다.